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 모두 상승 탄력을 더해 가고 있는데요. 남은 5장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죠. 지난주 우리 두 분의 탑픽주가 다 수익권에 있습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네. 덕산 하이메탈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수익권에 있는데 더 홀딩할까요? 일단 굉장히 많은 반도체주들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AMD 관련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이 중동 국가와 굉장히 또 좋은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쪽 관련주들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더 가져가 보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없으셨던 분들 중에 AMD 관련주가 나는 이제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덕산 하이메탈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AMD 향수해주, 덕산 하이메탈 더 보유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지난주 탑픽주 메커스도 말씀해 주시고 나서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더 홀딩할까요? 네, 지금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고요. 장이 이렇게 좋은데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커스 같은 경우는 FPGA 관련해서 AMD 자일링스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AMD 직접적인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 뭐 다 좋은 흐름이고 AMD 같은 경우도 지금 엔비디아를 굉장히 빠르게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시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반도체가 다소 지지부진할 때 두 분 다 반도체 지금부터 조금 담아가야 될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오늘 반도체 종목들 최근에 투심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후속주 한번 기대해 보면서 본격적으로 이슈별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오늘 시장의 상승 트리거로 작용하는 이슈죠. 바로 미국과 사우디 관련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국가를 순방 중인데요. 사우디와 850조 원 규모의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간밤 미국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또 엔비디아가 사우디아에 블랙웰을 공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간밤 엔비디아 주가도 6% 가깝게 큰 폭으로 급등 마감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앞으로 미국과 사우디의 이런 경제 협력에 따라서 AI 산업이 더 크게 발전할 것 같은데 AI 하드웨어 훈풍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나온 이 이슈는 굉장히 상징적인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1분기 그리고 2분기 들어오면서 미국과 중국이 싸움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이제 가장 큰 어떤 불확실성이 뭐였냐면 지금의 당장의 실적은 괜찮지만 향후의 가이던스가 정말 좀처럼 잡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미국은 뭐 인도 시장도 인도 시장이지만 중동 시장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장을 만나면서 굉장히 또 2분기,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낮춰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좋은 상징성이 뭐가 있냐면 사실 인도라고 하는 시장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계속 대립을 해왔었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만 인도 시장은 중국에 조금 더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오히려 중국과 인도에 대응할 만한 중동 국가를 지금 선택을 해서 트럼프가 첫 번째 지금 이제 국빈 활동인데 그걸 사우디아라비아로 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서 나올 앞으로의 굉장히 많은 뉴스들은 우리나라 증시에도 굉장히 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며 또 사우디가 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할 때도 시원시원하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뭐 트럼프 방문할 때 뭐 전용기 어머부터 시작해서 전용기도 하나 해주고 돈도 많이 주고 뭐 그런 것을 좀 놓고 보면 좀 우리나라 증시에도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AI 하드웨어의 훈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반도체 투심을 좀 돌릴 만한 호재성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또 최근 외국인들이 반도체 대장주를 위주로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공조 기기 기업을 인수했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장 초반에 냉각 관련 종목들로 또 수급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지금부터 반도체 섹터를 공략해 본다고 하면 뭐 반도체 내에서도 모멘텀이 정말 많잖아요. 뭐 HBM, CXL 여러 가지 오늘의 액침 냉각까지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는데 어떤 소부장 쪽을 봐야 될까요? 일단 핵심은 HBM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에서 공급하는 칩들, AI 반도체 관련해서 핵심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HBM이기 때문에 이쪽이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액심 냉각이라던가 유리기판이라던가 이런 쪽은 어쨌든 AI 반도체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면 틀림이 없는데 어느 정도 대장격인 역할을 해주는 HBM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가면은 다소 상당히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더 먼저 간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아직은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HBM 관련 종목군들이 조금 과거의 랠리 때처럼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과연 이게 연속적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러한 흐름들이 미국장의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국내 증시도 과거처럼 HBM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강하게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HBM이 대장 역할을 해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HBM 모멘텀 집중해 보시길 바라면서 또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CEO들, 거물들도 다 지금 중동을 찾았습니다. 테슬라의 머스크 CEO도 빈살만 왕세자를 만났는데요. 사우디의 로보택시를 공급하길 기대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간밤 테슬라의 주가도 급등 마감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최근에 로봇주와 자율주행 쪽으로도,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모멘텀 쪽으로도 우리 시장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둘 중에서 어떤 쪽이 조금 더 시세의 연속성이 있을까요? 당장 어떻게 보면 수익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로봇이 조금 더 빠르지 않겠는가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자율주행이 굉장히 오랜 기간 공들였기 때문에 테슬라 하면 지금 자율주행 이렇게 이제 공식이 되어 있지만,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가 만약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규제 완화 혹은 이제 규제 변경이 지금 따라와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로봇주를 조금 더 빠르게 우리가 트레이딩 전략을 삼아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어제 이 빈살만 만날 때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 보여줬다는 뉴스도 좀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 일단 휴머노이드는 아직까지 이족 보행 같은 경우에는 고리를 좀 걸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일단 잡아주는 것은 여전히 유지가 된 채로 어떻게 보면 움직이긴 하지만, 움직임이 매번 이제 영상을 이제 새롭게 볼 때마다 정말 자연스러워지고 이 정도까지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로봇 관련주들 한번 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로봇 관련이라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뭐 하이젠 R&M 이런 쪽도 좋아요. 그런데 이쪽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 자율주행도 혹은 로봇도 AI도 인공지능도 데이터 센터도 모든 것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매출을 낼 수 있는 테스트 소켓 쪽을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로봇은 로봇 나름대로 뭐 스토리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제 수혜를 보는 건 테슬라. 그리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테슬라와 이제 구글의 웨이모. 이렇게 본다면 낙수 효과를 노릴 만한 요소들은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 보여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에 대한 체력이 갖춰지고 있는 테스트 소켓. 그러니까 테스트 소켓은 AI용, 로봇용, 자율주행용 따로 지금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리노공업, ISC, TSE와 같은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이제 로봇주들 안에 유진로봇이라는 기업이 지금 3거래일 동안 계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로 엮인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리노공업이나 ISC 같은 테스트 소켓 관련 기업들 눈여겨보자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 스타링크의 사용을 일부 허가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 스타링크는 머스크가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데요. 뭐 항공기나 이제 선박에 이 스타링크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그 덕분에 오늘 국내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로도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섹터 안에는 방산 모멘텀을 안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 이제 우주항공도 좀 봐야 될 때인가요? 네, 그동안 많이 쉬어갔기 때문에 좀 충분히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스타링크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스페이스X와 관련된 종목군들 좀 많이 과거에도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HVM 같은 종목은 워낙 이제 대장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금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항공주들도 기술적인 반등, 추가적인 반등세 이어가
보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진단해 보겠습니다. 워낙 지금도 시세가 죽지 않고 있어서 지금 남은 오후장이라도 지금 사야 되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태양광과 풍력 관련 종목들이 그야말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태양광 안에서 AC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상한가 풀리나 싶더니 다시금 지금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 파로, SDN, 금양그린파워, S에너지 등 다 급등하고 있어요. 네. 태양광과 풍력 중에서는 어디를 더 좋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이 시세가 좀 이번 주 내내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이 태양광과 풍력주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정말 소외받았었다가 혹은 태양광이 움직이면 풍력이 떨어지고 풍력이 움직이면 또 태양광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오늘은 이제 같이 움직이는 이유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결과부터 좀 말씀드리면 저는 상대적으로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조금은 더 우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에는 모두 국내 정치적인 혹은 정책적인 또 수혜를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을 해외 쪽으로 넓혀보면 풍력 같은 경우에는 CS 베어링, CS 윈드가 유럽이라든지 이제 미국발 매출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유럽에서도 지금 매출이 감소를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생각보다는 풍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불확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미국과 또 중동이 만난 이 부분에도 우리가 힌트를 좀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중동하면 유가, 에너지, 기름인데 왜 갑자기 태양광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2021년도부터 중동 같은 경우에는 목표 자체가 지금 너무나 유가에 의존한 그러한 사업 구조를 조금 떨어뜨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체제 대안으로 봤던 게 바로 이제 태양광 산업이었는데 앞서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중국은 인도 시장과 조금 더 가깝고 미국은 지금 중동 시장과 조금은 더 가까운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하면 중동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패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국 기업들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더 위에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풍력보다는 태양광주들이 장점이 조금은 더 다양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은 태양광이 풍력 대비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의견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이 지금 채팅창에 풍력 급등락 너무 심하다. 그리고 지금 잘못 들어가면 너무 고점이어서 계좌가 조금 난리가 날 것 같다. 이런 지금 댓글이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 조금 더 이어질까요? 저도 시세? 같은 생각이고요. 만약에 태양광이 달 가능성이 높은 게 중동 지역 기후 때문입니다. 거기에 태양에 대한 안 그래도 댓글에 열을 사막이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기후 자체가 조건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만약에 에너지 관련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태양광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뭐 제가 거기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태양광 쪽이 조금 더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간 이유는 이제 그 이슬람 국가들 안에서 시아파랑 수니파가 있는데 이제 수니파의 대표 국가가 사우디고요. 이란이 시아파의 대표 국가인데 이란을 견제하려는 느낌도 저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사우디 과거에 네옴시티 이슈도 있었고 이번에 만약에 에너지라던가 이제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생겨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이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 같이 뭔가 하고 있는 기업들이 같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뭐 풍력, 태양광 둘 중에 선택한다 그러면 저도 태양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태양광에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전략 들어봤고요. 에너지 하면 또 최근 원전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원전주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재차 3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체코 정부의 제동에도 지금 원전주가 미국의 SMR 모멘텀을 안고 달리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오전 장중에는 6%대까지 급등을 했고요. 현재는 한 3%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37,7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원전주는 악재가 노출될 때마다가 좀 매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원전주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게 사실 얼마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랑 그 체코 이슈 나오면서 급락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이 그렇게 어떠한 단기성 악재가 나왔을 때 조정이 나오면은 정말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시장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증시를 예를 들면 팔란티어가 딱 그 케이스입니다. 팔란티어가 66불까지 빠졌다가 지금 신고가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강한 V자 반등 형태로 나왔는데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이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를 준다 그러면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딱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게 바로 저는 알테오젠 같아요. 알테오젠이 그렇게 또 기회를 저번처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저가 좀 눌림 종목을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 쪽에서도 알테오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만큼 바로 그냥 제약 바이오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약 바이오 일부 종목들이 양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도 지금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알테오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간밤에 미국에서 나온 IRA 미국 약가 인하와 관련해서 초안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일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조 본부장님, 아까 이조 본부장님의 기회다라고 하셨어요. 알테오젠 네. 지금 가격대도 기회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한테도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 먼저 이조 본부장님, 알테오젠 지금 가격대도 그러면 기회인가요? 네, 지난번에 27만 원까지 빠졌을 때 그때 네. 못 사신 분들 후회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알테오젠 지금 주가 하락이 어떤 기업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뭐 할로자임이랑 머크 소송권은 지금 알테오젠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이렇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앞으로 모멘텀이 더 많이 있고 특히 약가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탄탄한 뭐 실적과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의 역대급 실적이란 호재와 또 약가 인하 우려라는 지금 악재가 공존하는 분위기인데요. 알테오젠은 지금 구간이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오가노이드라는 이 키워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FDA의 동물 실험 폐지가 빠르게 또 이루어질 거란 전망 속에 오가노이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오가노이드라는 게 이 인간 만능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원하는 그 신체 부위, 장기 부위를 유사하게 구현하는 그런 치료제라고 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그 첨생법 개정된 이후로 이런 줄기세포 치료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덕분에 토모큐브의 상승세가 최근에 눈에 띄는데 이 오가노이드 관련 종목들 새롭게 떠오른 테마인데 시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테마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에 가지고 있는 가치 혹은 이제 밸류 그리고 이제 사업의 속도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혹은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AI가 붙어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진단이라고 하는지 이러한 산업의 이 사업의 확장성이라든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이제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발전 속도가 이제 빨라졌던 것을 이제 놓고 고민을 해보면 저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접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전만 하더라도 오늘 종가까지 만약 시세의 연속선이 좀 나오게 된다면 종가 베팅이라든지 단기 스윙도 굉장히 가능한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치는 다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만약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이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다시 4만 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투심이 모이면서 한 번 더 강한 슈팅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이제 좀 지지부진하면서 그 다음 새로운 뉴스들을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기업이 갖추고 있는 어떤 펀더멘탈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자리라기보단 기술적으로 이제 할 거냐 말 거냐를 좀 정해야 하는데 제 시선으로 보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관망이 더 맞지 않겠는가 혹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일단 리스크를 축소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가노이드 관련 종목들은 일단은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엔터주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 엔터주들이 돌아가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SM과 YG엔터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더니 오늘은 하이브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현재도 3%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27만 6천 원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오늘 오후에는 또 일부 화장품주들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엔터가 K뷰티 다음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섹터가 될까요? 엔터는 지금 계속 우리가 눈여겨봐왔죠.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제 새롭게 좀 보는 섹터는 아닌데 문제는 이 수교의 이제 시소 양상에 따라서 수급 변동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냐면 그동안에 주도주가 약했을 때 움직였던 게 화장품과 엔터였는데 오늘처럼 만약 반도체 IT 그리고 지금 2차 전지가 좀 처져 있지만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까지 회복이 된다 했었을 때 과연 이들의 시세가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1분기 그리고 다가오는 2분기, 3분기 실적들이 좋을 것이다라는 다수의 긍정적인 뷰가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위치, 만약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저는 하락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그때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두 분의 탑픽주가 다 일주일 만에 수익이 났기 때문에 오늘도 후속주 한번 기대해 볼게요. 먼저 이주호 본부장님, 오늘도 반도체 쪽에서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관심을 못 받았던 이오테크닉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사실 이오테크닉스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로는 레이저 어닐링, 마킹 뭐 이런 쪽으로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 애플 쪽에 납품을 하는, 그러니까 절단 장비에 대해서 납품을 하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애플의 공급망 진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역시나 지금 삼성 밸류체인을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D램 미세 공정 확대로 인해서 레이저 마킹이라던가 어닐링 사업에 대한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오테크닉스는 하반 경직성 확보하고 이제 조금씩 돌리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한미반도체라던가 기타 종목, HBM 종목군보다는 좀 약하지만 과거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 한번 이번에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가장 큰 포인트는 애플의 공급망 진입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손절가는 11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호 본부장님은 이오테크닉스를 오늘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저도 반도체 안에서 세정 장비에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코미코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당분간은 반도체를 볼 때 세정과 식각 장비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미국이 엔비디아가 중동에 진출을 하죠. 그럼 여기에 HBM이 이제 추가적으로 납품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고 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HBM을 누가 만드느냐? 지금 SK 하이닉스가 전체적으로 거의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풀캡합니다. 그럼 여기서 더 만들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1차원적으로는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공장 증설은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 그렇다면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도 HBM에 대한 어떤 판매 수량을 늘리려면 2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율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율을 올리려면 여러 가지 공정 중에 식각 혹은 이제 세정 공정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서 수율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장비주들도 지금 캐펙스 투자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관심을 받겠지만 세정 장비라든지 식각 장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가치에 대한 어떤 판단을 높게 잡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코미코라는 기업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업의 한 가지 단점은 자회사 이제 미코세라믹스가 있습니다. 이제 2대 주주가 삼성전자인데 이게 이제 분할 상장이 될 거냐 말 거냐 말이 많았는데 코미코 측에서는 분할 상장을 안 하겠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좀 했었기 때문에 만약 그 말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보다는 뭐 8만 원 혹은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이 반도체 내에서는 세정과 식각 쪽을 앞으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의 탑픽주로 코미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코미코와 이오테크닉스 탑픽주였으니까요. 남은 5장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